네, 안녕하십니까. 주공생입니다. 네, 오늘은 종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임플란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시총 가장 큰 회사이고, 최근에 VBP 이슈로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요 며칠 한 2, 3일 동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시장에서는 그게, 뭐 엄청나게 악재보다는, 일시적인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앞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로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관련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임플란트가 관련해서 우리 투자하는 의사님께서 블로그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는데 참고하고자 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거 보시고 좀 기업 관심 생기시면 꼭 사업 보고서 보시고 IR 통화도 해주시고 좀 고민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먼저 해보면은 회사의 기업 97년도에 설립을 했고 2007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무엇이냐? 임플란트 제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영상 진단 장비나 뭐 치과 장비도 판매하고 있고 교정재료나 의약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치과용 IT, 임상교육센터 뭐 이렇게 5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은 당연히 임플란트겠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덴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의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제 사업 분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정도는 필수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좀 사업 보고서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치아가 있고 임플란트 자체가 우리가 영구치가 나잖아요. 영구치가 어떤 뭐 치령 충치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빠지게 되면은 이 저작 운동, 음식물의 그 소화를 돕기 위해서 저작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걸 치아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영구치 치아가 빠지면 절대 이게 자연적으로 안 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치아를 심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잇몸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픽스처, 임플란트 픽스처인데 이 픽스처가 고정체라고 합니다. 이게 치조골에 이식하는 고정체고요. 그 픽스처를 먼저 잇몸에 박습니다. 고정체를 박고 난 다음에 치아랑 연결시켜주는 크라운을 지지하는 상부 어버트먼트라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시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네, 이 두 개가 임플란트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아니에요. 이 덴탈 크라운은 다른 데서 성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회사는 이 픽스처랑 어버트먼트, 이 상부 지지대 이 두 개가 임플란트로 보시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비용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 픽스처가 잇몸에 들어가고 그 저희 잇몸 뿌리에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표면 처리 방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왔는데 현재 핵심은 2.5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세대는 뭐 3에서 6개월 동안 고일 용합 기간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 2세대는 뭐 RBM 방식으로 대표적이다. 블라스팅 표면 방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2.5세대 SLA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샌드 블라스티드, 라직 크리피티드, 뭐 에이시드, 에칭 뭐 이런 방식으로 산화 처리를 해서 표면점 최대한 증기시킨다. 그리고 골 용합을 위해서 6에서 8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임플란트 해야지 하고 병원 가가지고 우리 그 픽스처 받고 바로 어버트먼트 받는 게 아니에요. 6에서 8주 정도 그 픽스처 그 잇몸에 그걸 박으면 그게 우리 잇몸 뼈랑 융합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픽스처를 박은 상태로 한 6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3세대로 지금 3세대, 4세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화학적 성분 코팅 관련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뭐 R&D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요약을 보면은 그래서 표면 처리 방식이 발전할수록 고일 용합 기간이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 픽처가 이제 잇몸뼈랑 융합하는 기간이 단축될수록 우리가 이를 빨리 이제 이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보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방식은 2.5세대 SLA 방식이고요. 블라스팅 후에 산화 처리를 하여 표면적을 최대한 증대한다고 합니다. 3세대 기술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화학적 성분을 코팅해서 골 육착성을 강화시켜서 골 용합기간 단축시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R&D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2.5세대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 동향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스테 임플란트의 주요 제품 서비스, 이거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벌고 있냐라고 봤었을 때 제품에는 치과용 임플란트 체어외 하는데 거의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용 임플란트가 한 78.4%로 거의 주요한 이제 품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상품도 뭐 치과 기자재 팔고 있는데 16.9%이 정도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플란트 제품, 그다음 치과용 기자재 상품 이 두 개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위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우리가 또 그 매출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보려면 PQC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P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네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P는 고정이고 거의 Q의 확장에 따른 수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회사는. 그래서 원재료의 생산 설비 보시면은 주요 원재료는 티타늄이고 제조 원가에서 티타늄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가격이 많이 올라도 그게 영업이익률에 따는 영향을 주는 게 적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Q의 확장이 이 회사의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장에서 임플란트 텍스처랑 어버트먼트를 만드는데 그 가동률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미국 생산본부 생산 능력, 그래서 26기 당반기 말, 반기 말에 세트 보시면 92만 4천이잖아요. 근데 생산은 얼마 했습니까? 100만을 했잖아요. 우리 공장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92만 개인데, 생산을 한 거는 실제 100만 개예요. 그러면 가동률이 100%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산본부 가동률은 100% 초과했고, 부산 생산본부 가동률은 거의 100% 육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시설의 카파가 거의 100% 육박했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80% 후반에서 90% 정도가 이제 가동률이 있으면 이거는 거의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1년 두 공장의 카파를 21년도에도 한번 증설을 했었네요. 47%랑 39% 부산이랑 미국 공장에. 근데 그랬음에도 100% 가동률 초과를 해가지고 또 증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 공장은 내년 6월, 23년 6월 완공으로 목표로 증설에 들어갔고, 증설 완료 시 캐파 약 58% 증가를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적 단에도 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비 수주상 보면은 제품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죠. 당반기 여기 주황색 음영 표시된 거 보시면은. 그래서 임플란트 제품 매출 증가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익계산서 재무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노란색이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독특한 게 영업이익률이 보시면은 20년도 2분기 때부터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영업이익 실적도 많이 찍혀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역성장이 코로나 때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랑 판관 비율도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고 또 비용을 좀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트 임플란트는 국내에서 직판 영업 체제고 해외 법인도 직접 영업 방식이 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덴티움이나 이런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마케팅비, 판매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직접 영업 방식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관비 증가율 비율 보시면은 판관 비율 개선을 통해서 마진 개선이 기대되고 해외 법인의 영업 인력 채용 속도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어 주요 해외 영업 법인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정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좀 횡령 사건으로 좀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거래 정지도 올해 초반에 많이 됐었는데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긴 했으나 이게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고 전망선이 워낙 좋으니까 실적으로 주가가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관비도 잘 통제를 하고 있다. 지역별 매출추이 보시면은 와 여기 상당하네요. 중국이랑 미국, 러시아가 핵심인 것 같고요. 국내는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2편에서 추가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